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58세 꽃분 씨의 재혼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재혼 후 보여진 잔인한 현실. 내가 만수를 처음 만난 건 동네 복지관 등산 모임에서였어요. 그땐 딱 58살, 남편 떠난 지 3년쯤 됐을 때였죠. 아이들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 혼자 된 집은 참 허전했어요. 늘 식탁에 밥이 반 공기씩 남아있고 텔레비전만 켜놓은 채 잠들고 가끔은 내 목소리를 들어본 게 며칠 만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 없던 날들도 있었죠. 그 무렵에 우연히 복지관에 들렀다가 등산 모임 회원 모집이라는 종이를 본 거예요. 평소엔 그런데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한때는 잘 다녔죠. 애들 어릴 때 도시락 싸서 뒷산 올라가고 근데 남편이 아프고 집에 갇힌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그런 낭만도 다 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큰 기대 없이 그냥 운동 삼아 바람이나 쐬자 싶어서 나가봤어요. 그날따라 날씨도 참 좋았어요. 봄 기운이 살랑살랑 불고 꽃도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등산 모임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나처럼 혼자 된 사람도 있고 부부끼리 온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도 유독 조용히 혼자 준비물을 챙기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만수였죠. 처음엔 별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말 없는 사람이다. 조용히 다니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둘만 뒤처져서 걷고 있더라고요. 나는 원래 발이 느린 편인데 만수도 딱히 앞서가려 하지 않고 옆에서 맞춰주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등산 자주 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집에 있으면 우울해서요. 그 짧은 말에 묘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죽은 남편 생각만 나고 그날 그렇게 처음 말을 트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등산을 갔는데 또 만수를 봤어요. 그 다음 주도 이상하게 자꾸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그 사람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도시락도 나눠 먹고 중간에 쉬는 시간엔 서로 사는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만수도 나처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암 투병하다 세상을 떴고 그 후로 한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 방에만 틀어박혀 살았대요. 자식들이 등산이라도 하라며 권유해서 억지로 나온 게 그 모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아프구나. 그게 그렇게 마음에 박혔어요. 우린 그렇게 매주 산에 오르고 산 아래에서 국수 한 그릇씩 나눠 먹고 버스를 같이 타고 집에 돌아오는 사이가 되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러다 한 번은 비 오는 날이었어요. 등산이 취소돼서 복지관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만수가 그러더라고요. 꽃분 씨, 혹시 밥 같이 먹을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떨리게 들렸어요.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말인데 그 안에 수많은 의미가 담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답했죠. 그래요. 같이 먹어요. 그날 이후로 우린 등산이 아닌 날도 만나게 됐어요. 시장도 같이 보고 공원도 걷고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의 집 앞에서 오래 서서 이야기 나누다 헤어지고 가끔은 바람이 차서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만수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렸는지 몰라요. 재혼이라는 말 참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 눈치도 보이고 세상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도 괜찮은데 굳이 재혼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혼자서 남은 인생을 살자니 너무 긴 외로움이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렇게 묻자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죠. 나도 걱정돼요. 우리 자식들이 이해할지. 하지만 나 이제 외롭게 살기 싫어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이제 외롭고 싶지 않았어요. 꽃분이도 만수도 그런 세월을 다 겪고 지금에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됐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잘 통해서 그렇게 된 거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등산 모임이었다. 주말마다 근처 야산 한 바퀴 도는 게 고작이었고 내려와서 김밥 한 줄 먹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자리가 기다려졌다. 누가 오나 안 오나 둘러보게 되고 둘만 따로 말 섞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었다. 만수는 꽃분이와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예전 얘기를 털어놨다.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회사원이었고 또 가장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나로서 살고 싶었다고 했다. 꽃분이 역시 그랬다. 차별하고 난 뒤로 긴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자녀들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써버린 것 같았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어땠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란다. 서로 그렇게 자신의 빈자리를 마주보다가 어느 날 문득 만수가 물었다. 우리 그냥 같이 살아볼까? 그 말이 그렇게 시작이었다.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번듯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는 거였다. 그저 앞으로의 삶을 함께 하자는 말이었다. 꽃분이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불편한 사이 아니었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편했으니까. 문제는 자녀들이었다. 처음엔 조심스레 말 꺼냈다. 꽃분이는 자녀들과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요즘 산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참 편하더라.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레 꺼냈지만 자녀들은 바로 반응했다. 엄마 혹시 그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어휴, 엄마 그 나이에 무슨 남자친구예요. 그 한마디에 꽃분이는 말문이 막혔다. 그 나이엔 사랑하면 안 되나. 그 나이엔 누굴 좋아하면 안 되나. 차별하고 혼자 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야 하나. 만수도 비슷한 반응을 들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재혼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친구로 지내시면 안 돼요? 그 말 너무나 많이 들었다. 그냥 친구로 지내라. 서로 좋으면 그냥 만나면 되지. 하지만 말은 쉽다. 결국 남남이라는 말, 그 틈을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같이 살면서 불편한 일 생기면 누구 명의로 뭐를 처리해야 하는지, 병원에 가도 보호자란 이름으로 서명할 수 없는 현실들. 꽃분이도 만수도 마음 한켠으로는 알고 있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 혹시라도 재산 문제 생길까 걱정하는 것도 있을 테고, 양가 자녀들이 부딪히는 것도 염려하는 거겠지.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무턱대고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듯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같이 살아볼까 한다는 정도였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반대를 넘어서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다. 그쪽 자녀는 뭐라 그래요? 혹시 나중에 유산 문제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서로 아프기라도 하면 남보다 더 어려워요. 꽃분이는 너무도 서운했다. 딸한테 털어놨더니 딸이 이랬다. 엄마,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 아직 몇 년 안 됐어요. 아빠 생각은 안 해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 말에 꽃분이는 말이 막혔다. 차별한 남편을 잊은 건 아니었다. 그리운 날이면 혼자 사진도 들여다보고 함께 갔던 길을 혼자 걸으며 눈물도 훔쳤다.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 남은 세월이 너무 외로우니까. 만수 역시 자녀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그냥 좀 편하게 지내세요. 혼자도 잘 지내시잖아요. 굳이 누구를 만나고 또 결혼까지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 너무 차가웠다. 굳이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다.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굳이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 구질한 말에 자기 감정을 꾹꾹 눌러야 하는 건 부모뿐이었다. 만수와 꽃분이는 자녀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속상할 뿐이었다. 자신들이 그렇게 헌신해 키운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실. 그리고 또 생각했다. 혹시 자신들이 그랬던 건 아닐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은 아버지를 보며 재혼하겠다는 말에 똑같이 반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병인지, 누군가의 말동무 하나 없는 밤이 얼마나 고독한지, 그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각자의 자녀들에게 말했다. 결혼은 안 할게. 혼인신고도 안 할게. 그냥 마음 맞는 친구로 함께 지낼게. 서로 기대고 살다가 힘들어지면 그땐 또 다시 생각해 볼게. 그렇게 타협한 듯 보였지만 마음은 씁쓸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롭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 그래도 두 사람은 함께 있었다. 매주 산에 오르고 같이 장을 보고 작은 반찬 하나 나눠 먹으며 웃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언젠가 자식들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그때가 오면 그땐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지. 우리 서로를 참 많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불편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가 자연스레 생기고 가끔씩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저 그 순간들이 소중하고 또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반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냥 친구로 지내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친구의 범위와 그들의 기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만수와 꽃분이는 그런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녀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게 마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만수와 꽃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주 산을 오르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작은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은 그저 외로움을 나누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그들의 시선이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자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갈등,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찾은 작은 행복이 과연 자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수와 꽃분이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조금씩 그들의 관계는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시선보다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던 그때 만수의 몸이 아프게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 만수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입원한 지 일주일째 그의 몸은 여전히 쇠약해 보였지만 정신만은 맑았다. 꽃분이는 매일 병원에 들러 그의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그저 잠깐의 방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꽃분이는 만수를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만수가 힘겹게 눈을 뜰 때마다 꽃분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만수 씨, 이제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만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평생 동안 이런 배려와 정성 어린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꽃분이의 간호와 정성 덕분에 만수는 빠르게 회복해 갔다. 그동안 만수는 오히려 꽃분이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다. 꽃분이는 그저 간호를 넘어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병실에서 둘만 남게 되었을 때 꽃분이가 묻기 시작했다. 만수 씨, 이제 나아졌으니까 나와 같이 살 생각은 없어요? 만수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병원에서 깨어난 후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꽃분이가 다가오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결심했다. 그렇다면 나랑 결혼할래요? 함께 살면서 나쁜 일은 함께 겪고 좋은 일은 함께 나누자고요. 꽃분이는 잠시 놀라며 만수를 바라봤다.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게 나도 좋겠어. 서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비록 자식들의 반대와 걱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행복을 찾고 있었다. 그 후 만수와 꽃분이는 혼인신고를 강행했다.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비록 자녀들은 반대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만수는 꽃분이와 함께 살고 싶었고 꽃분이는 만수와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만수와 꽃분이는 결혼 후 한때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 속에는 점차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재산 문제였다. 첫 번째 갈등, 재산을 합칠 것인가, 각자 관리할 것인가. 만수는 자신이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며 꽃분이가 가진 재산을 두 사람의 공동 자산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계속했다. 만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분이는 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자신만의 자산으로 간직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 재산이 그전 전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만이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꽃분이야, 우리 이제 부부잖아. 우리도 이제 모든 걸 공유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 재산도 함께 관리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꽃분이는 만수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재혼을 결심하며 만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가진 재산은 단지 만수와의 관계를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 남편이 남긴 재산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그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면서도 한 번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수는 그것을 함께 나누자고 했고 그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만수 씨, 나는 결혼을 했지만 이 재산은 내 전 남편이 남긴 거야. 그건 내가 관리할 책임이 있고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우리가 함께 살지만 이 재산만큼은 서로 각자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결혼했으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잖아.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는 거야. 꽃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수의 주장에 응하지 않았다. 자신의 재산을 합치자고 하는 만수의 요구는 그녀에게 너무도 부담스럽고 무리한 요구로 느껴졌다. 결국 그녀는 만수의 주장에 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작은 의견 차이가 점차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왔다. 두 번째 갈등, 자녀들의 반대와 갈등의 심화. 만수와 꽃분이의 결혼은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부모님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자녀들의 반대에 기름을 부었다. 자녀들은 두 사람이 재혼을 결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들의 결혼을 지지할 수 없었다. 아빠, 정말 정신 차리셔야 해요. 이 나이에 재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무슨 재산 문제까지 끌어들이세요? 엄마가 결혼한 그 사람이 누구야? 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만수는 자녀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불안감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자녀들은 꽃분이를 낯설게 느꼈고 무엇보다 재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자아냈다. 우리는 함께 살겠다고 이미 결심한 거야. 자녀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해야 해. 난 꽃분이와의 재혼을 후회하지 않아. 그러나 자녀들은 만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결혼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의 반응은 점차 갈등으로 번져갔다. 특히 재산 문제는 두 사람의 결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수는 꽃분이가 가진 재산을 공동 자산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꽃분이는 그 재산을 그대로 두고 자신만 관리하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 번째 갈등, 재산 문제의 심화와 법적 논란. 결혼 후 만수와 꽃분이는 여전히 재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만수는 계속해서 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모든 것을 나누자는 입장이었지만 꽃분이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재산을 보호하려 했다. 이는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재산이 그녀에게는 남편이 남긴 고유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감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만수는 점점 더 꽃분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의 갈등은 점차 극단적으로 번져갔다. 우리가 결혼했으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해. 그런데 왜 내 재산을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가진 건 내 전 남편이 남긴 재산이야. 그걸 함께 나누자는 건 지나친 요구야. 나는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 이 갈등은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서 법적 논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만수는 꽃분이의 재산을 어떻게든 합치려 했고 꽃분이는 결코 그 재산을 손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에 큰 균열을 만들어냈다. 꽃분이는 처음에는 만수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만수의 집착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는 날마다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꽃분이에게 일을 합치자고 강요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적 합의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 압박은 심해졌다. 꽃분이는 그 압박감에 점점 더 힘들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만수 씨, 이제 그만해요. 나는 재혼을 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는데 재산 문제로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으면 당연히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거야. 이걸 왜 이해하지 못해? 꽃분이는 답답한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만수의 집착과 요구에만 얽매여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만수에게 실망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결국 그녀가 결혼을 후회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왔다. 어느 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왔다. 만수 씨,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조심해야지. 그는 꽃분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만을 내세웠다. 그날 밤, 만수는 술에 취해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다급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꽃분이에게는 더욱 폭력적이고 거칠게 들렸다. 이렇게 재산을 합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계속 그렇게 거부하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 꽃분이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맞고 몸이 뒤로 밀려나며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그 순간 꽃분이는 만수의 손에 의지했던 모든 시간과 감정들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느껴본 폭력의 충격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결국 꽃분이는 만수와의 재혼을 끝내고 서로 앙숙이 되어 현재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맘 편히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